안녕하세요. 첫판치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K7 하이브리드를 확인하러 나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매 대행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동생분이 타시는 차량을 좀 사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예산이 1,500에서 한 1,800만 원대의 K7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2세대를 원하셨는데요. 제가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이 차량을 좀 더 선호하셔서 이 차량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프레스티지 등급의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82,000km 주행했습니다. 옵션은 뉴보 내비게이션과 하이테크 컨비니언스 옵션까지 거의 다 장착이 됐는데요. 어라운드 뷰부터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됐고 썬루프가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K7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전조등이 제논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또 HID 헤드램프도 아니고요. HID 헤드램프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옵션도 안 되고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에도 HID 헤드램프가 안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경차나 이런 걸 중고차로 사면 취등록세가 할인이 됐습니다. 예전에 2019년도에는 140만 원까지 할인이 됐던 게 2020년도에는 50만 원 삭감된 90만 원까지 할인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50만 원이 또 삭감된 40만 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는 이런 취등록세 면제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기에서 휘발유로 엔진 구동이 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확 올라오죠. K7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가솔린 엔진이 돌 때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기 모터가 전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갑자기 가솔린 엔진이 구동하면 좀 시끄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2.4 하이브리드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조용한 데서 갑자기 엔진이 구동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K7 하이브리드 하체 점검하러 왔습니다. 자,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뒤에 타이어인데 뒤에 타이어는 편마모가 없습니다. 타이어가 19년도에 만들어진 타이어라서 타이어 상태가 좋습니다.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머플러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쪽 머플러는 아직 부식이 있는데 교체될 정도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추측해 보는 바로는 뒤에 이 짧은 머플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짧죠. 또 반대편 머플러가 여기서부터 좀 깁니다. 이 머플러는 저 앞에까지 연결이 돼 있죠. 긴 쪽은 비용이 비싸서 아마 교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중 철판 구조라서 밖에가 이렇게 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새는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소리가 나서 교체를 해도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에 아마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교체 비용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제 제조품이죠. 자, 뒤에 트렁크 플로어도 사고 흔적 없고요. 지금 여기 발린 게 누유가 아니고 이게 아마 방청 방음 작업 때문에 이렇게 출고할 때부터 발라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K7이나 그랜저는 어시스트 암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게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붙어서 찌긋찌긋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량 어시스트 암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붙인 상태 괜찮고요. 뒤에 볼트나 멤버 쪽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차량은 부식이랑은 크게 관계없어요. 자, 머플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받고 식는 과정에서 부식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요거는 뚫리지 않는 이상은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료 탱크에 배터리 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료 탱크보다는 좀 작습니다. 모양도 좀 다르고요. 전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에서 앞쪽 모터 쪽으로 전선이 지나갑니다. 크게 다른 건 없네요. 뒤쪽에 상태 괜찮고요. 자, 앞쪽으로 왔습니다. 앞쪽 멤버 쪽인데요. 이건 언더커버를 안 내려도 누유는 다 보입니다. 자, 우선 앞 타이어 상태도 괜찮습니다. 앞뒤 타이어 모두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앞쪽 브레이크 라이닝은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준대형급에는 이렇게 로함이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조인트나 타이로드 엔드, 쇼바까지 터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체를 잡아주는 각종 부싱이나 부품류가 교체 흔적도 없고 교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 헤드 쪽인데요. 엔진 헤드 쪽에 누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 비치는 정도도 아니네요. 깨끗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요 손가락 끝에 있는 데가 워터펌프입니다. 워터펌프를 돌려주는 원벨트 타입인데 하이브리드는 벨트가 하나 더 걸린다는 거. 여기 좀 특이하네요. 워터펌프를 돌려주는 벨트가 또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가 부동액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가서 두 가지의 부동액을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위쪽에서 흘러내렸던 흔적은 없지만 엔진 오일팬에도 누유 자국이 없습니다.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에어컨 파이프나 이런 데도 누유가 없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약간 다르게 생겼네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위로 올라가서 엔진룸 한번 볼게요. 자, 엔진룸을 살펴보기 전에 옆쪽에 보시면 휠 형상이 좀 다르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렇게 휠 형상이 거의 다 커버가 다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연료 소모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막아 놓는 타입의 휠을 사용하고 있죠. 엔진룸 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액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하이브리드 전용 부동액이고요. 이쪽은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부동액인데 지금 부동액 보조 탱크에는 부동액이 없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위쪽에 부동액 캡이 있죠. 요거 열어보시면 부동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 정도면 부동액 보조 탱크에는 부동액만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액 상태 좋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벨트를 보시는데 아까 벨트가 두 개가 걸린다 했죠. 하이브리드 전용 모터를 돌려주는 벨트는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원래 가솔린 엔진에 붙어있던 벨트는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때 교체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 이런 베어링이나 텐션 베어링, 댐퍼 풀리 이런 것들을 같이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아래쪽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위쪽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로칸 카바 쪽에도 누유가 없고요. 아까 요 뒤쪽에 보시면 약간 지금 묻어 있는 정도인데 요거는 유증기가 약간 새서 나오는 정도고요. 요 정도로는 수리를 생각하실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아요. 상태 괜찮고 지금 여기만 약간 지금 뭔가 뿌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금 디자인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커버가 씌워진 부분 말고 옆쪽에 광택제를 뿌려놨습니다. 중고차는 입고가 되면 엔진룸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 후에 광택제를 뿌립니다. 광택제 자국이라서 누유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8만 킬로짜리 차량인데 나중에 10만 킬로 되면 미션 오일 한번 교체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브레이크 오일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양도 충분하고 오일 색상도 좋습니다.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엔진 오일을 확인해 봤는데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는 에어 클리너를 보니까 에어 클리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85,000km대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에 히터 파이프나 각종 호수류 괜찮고요. 부동액이 지나가는 라바호스 상부도 지금 터진 데가 없고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한번 교체하셨을려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접합 부위에는 부동액이 샜던 흔적은 없네요. 나머지 사고 상태는 성능 기록부를 받아놔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는데 얼핏 봐도 앞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안쪽 뼈대까지 교체된 부분 없이 관리 상태 좋은 K7 하이브리드 같습니다. 자, 직접 차량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외관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매매단지 들어오면서 번호판을 변경하셨네요. 원래는 두 자리 번호판이죠. 이번 차량이 사고 이력 조회를 좀 해보니까 소유자 변경이 2020년 12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 간 승계로 명의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월 달에 매매 상사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는 굉장히 경미하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한 건밖에 없고요. 차량 상태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전방 카메라를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측면에도 카메라가 있죠. 이번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4군데가 있고요. 뒤쪽에는 면발광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K7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자,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네요. 자, 일반 트렁크랑 좀 다르게 저 위쪽에 배터리 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여기 배터리 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커버를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있고 안쪽 뒤쪽에는 사고가 없네요. 배터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고를 확인해야 되겠죠. 침수 흔적도 없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도 사고 흔적 없고요. 뒤쪽에 실리콘, 자기 실리콘입니다. 스판 용접 확인했고 실리콘 자국 깔끔합니다. 자, 크롬 몰딩부터 해서 옆에 측면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 같고요. 썬팅도 굉장히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보이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차량의 실내 상태를 볼 건데요. 가죽 시트 굉장히 좋고요. 센터 콘솔의 가죽까지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가죽 까진 거 없고요.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어 트립에 스크래치 안 나 있고요. 하이그로시로 된 요 도어 트립 손잡이도 깔끔합니다. 스크래치가 거의 없네요. A필러 쪽이나 천장 쪽에 담배 자국 없이 비흡연 차량인 것 같고요. 뒤쪽에 아이를 태웠던 카시트 흔적이 있습니다. 한 명 태웠던 카시트 자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블랙 하이브러시 있는 부분도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뒷유리 전동 커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뒷좌석에 수동 커튼이 없네요. 그죠? 뒷좌석에는 송풍구인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대로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앞쪽에는 메모리 시트 기본 장착, 전동 접이 미러, 전동 조절 미러, 앞좌석 2개만 오토 윈도우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확인했고요. 이게 하이테크 옵션이라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시트 모양의 진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차선 이탈 경보나 후측방 경보를 진동으로 알려준다. 뭐 이런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깔끔. 자, 스티어링 휠입니다. 우선 시동은 걸려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82,033km 주행했고요. 오토라이트, 뭐 옵션은 이 정도 돼 있겠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 확인했고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유보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 차의 원격 시동도 되고 온도 조절까지 됩니다. 그리고 내 차 위치도 확인되고 SOS 버튼을 누르면 긴급 상황을 센터로 안내도 해줍니다. 에어백이 전개가 됐을 때 내 차 위치를 센터에 전송해서 내가 구조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유보 기능을 사용하는데 월에 10,000원 정도가 아마 들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센터 패시에도 블랙 하이그로시와 그 아래쪽에 기어봉 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버튼 신호 스타트, 아래쪽에는 USB 포트, 억스 잭.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이죠. 자, 드라이브 모드인데 그 옆에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계선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 어라운드 뷰들은 이런 경계선들이 좀 있습니다. 차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왜곡되어 보이는데 차문 닫으면 깔끔하게 잘 보이겠죠? 자, 뒤쪽에는 전방 센서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이죠. 뒷유리 전동 커튼,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렇게 옵션은 잔뜩 들어가 있네요. 자, 아까 추가 옵션은 썬루프 빼고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이 4,011만원, 중고차 판매 금액은 1,740만원입니다.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옵션 설명은 이것으로 끝. 자, 구매 대행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차량을 안 보고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차 파는 채무자를 믿고 또 구매 대행을 신청해 주신 다른 구독자님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량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차량을 또 차 파는 채무자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는 그 마음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구입하는 거랑 똑같이 제가 확인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입할 차량이 있는데 좀 누군가 가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차 파는 채무장 찾아주십시오. 자, 이번 K7 하이브리드 괜찮았고요. 구매 대행 신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